척수신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척수신경은 척수에서 이제 갈라져 나와서 온몸으로 퍼지는 신경다발 총 31쌍, 목신경 8쌍, 가슴신경 12쌍, 허리신경 5쌍, 엉치신경 5쌍, 꼬리신경 1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동, 감각, 자율신호를 모두 전달할 수 있습니다. 척추 사이에, 우리 등뼈에 척추 사이에 구멍으로 척수에서 나와가지고 그 앞부리와 뒷부리의 신경소모가 척수신경으로 합쳐져 가지고 척추 사이 구멍으로 들어가서 고하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누르게 되면 이게 많은 지장이 생기게 되죠. 당장 뭐 척추 아프고 허리 아프고 이게 아니라 그렇죠. 우리 몸의 장기하고도 연결이 돼 있어서 거기 기능이 그 신경을 통해서 이렇게 활발하게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이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면 교정 치료를 통해서 교정하면 호전이 된다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척추 사이의 구멍에서 나오게 되고요. 굵은 앞가지와 가느다란 뒷가지로 갈라진다. 목신경 얼기는 상지로 가는 신경, 근육 피부 신경, 노신경, 자신경, 정중신경 등을 내보내고 허리 엉치 신경 얼기가 골반부로 가는 신경이나 하주로 가는 신경 등을 내보내 넙다리 신경, 공둥신경, 폐쇄신경. 그래서 그 부분이 눌리게 되면은 다리가 막 저린다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잘 못 걷게 되는 까지도 있어요. 허리 이렇게 신경이 눌리게 되면. 이 신경은 이제 뭐 송수신, 뇌와 신체 다른 부위 사이에 송수신 메시지를 전달한다. 그래서 여기서 신경, 축삭다발로 구성되어 있고, 뭐 걷기, 수영, 뭐 운동, 소변 보는 것 같이 움직임을 조율하는 신경세포 회로가 포함되어 있다. 반사작용의 중심 이런 것들이기도 합니다. 척수도 세 겹의 조직, 내 척수막으로 덮여 있고요. 척추관에 척수와 내 척수막은 척추 중심을 통해 흐르는 척추관에 담겨져 있습니다. 33개의 척추는 33개의 등뼈로 척추뼈로 구성되어 있고요. 두개골이 뇌를 보호하는 것처럼 척추뼈도 척수를 보호한다. 이거 다 이게 병원 자료들입니다. 척추뼈는 연결로 이루어진 디스크로 구분되어 있다. 이 디스크 연골은 완충제 역할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척추에 가해지는 힘을 줄여줍니다. 척추뼈와 연골 디스크는 척추의 길이를 연장시켜 한데 모여서 척추를 형성한다. 척수가 매일 그 안에 있고 그다음에 연질막이 있고 지주막이 총 이렇게 세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겹으로 되어 있어서 신경을 척수를 보호합니다. 척추뼈라고는 뼈 기둥으로 이렇게 척추는 되어 있고 이렇게 가장 깊고 길고 연약한 조직의 척수를 보호합니다. 세 겹으로 되어 있네요. 연골로 된 디스크가 있어서 척추뼈 사이에는 연골로 된 디스크가 척추의 완충제 역할과 요원성을 줍니다. 뇌와 같이 뇌도 그렇고 척수도 세 겹의 조직, 뇌 척수막으로 덮여 있습니다. 운동신경 뿌리는 보통 척수 앞쪽에 위치한 신경 뿌리가 운동신경 뿌리고 뒤쪽에 위치한 것은 신경 뿌리는 감각신경 뿌리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뇌와 척수의 명령을 골격근으로 전달해서 움직임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척추 부러지게 되면 운동하다가 이렇게 못 걷게 됩니다. 이렇게 마비돼 버리죠. 중증 마비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움직임을 조절하기 때문에 그래요. 운동신경 뿌리는 뇌와 척수의 명령을 골격근으로 움직임을 조절한다. 이렇게 척추뼈가 부러져 버리면
신경이 같이 끊어지거나 영향을 받아서 움직임에 장애가 생기거나 못 움직이거나 그래서 경추신경 같은 거 되게 뒤편에도 조금만 그렇죠 좀 아프더라도 힘들어요. 이렇게 목 같은 데도 단단해지고 운동으로 인해서 그런 뻣뻣해지면은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힘듭니다. 안 일어나집니다. 이상하게. 옛날에 나도 한의원 가가지고 요강 모를 때 거기 가서 치료받았는데 지금은 그냥 목 같은 데 뻣뻣하면 이렇게 저 혼자서 연구한 도수 치료 방법으로 한의학과 수지침 연구 제 나름 독자적으로 해서 이게 뒤로 넘기고 이렇게 새끼손가락을 꾹 누르면 목이 딱 풀리면서 이런 부분들이 풀어지거나 귀를 쫙 눌리면 이것도 이완이 되면서 목이 풀어집니다. 지금 목 풀어졌는데 이런 식으로 몇 번씩 계속 반복해서 해주면 됩니다. 그때 뭐 손가락을 이렇게 이것도 제가 연구한 건데 도수치료 방법 이렇게 하면 상체라든지 하체까지 균형이 딱 어깨 빠졌을 때가 내가 이걸 쓰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어깨가 빠졌던 것이 계속 하면 딱 맞춰지더라고요. 되게 희한하죠. 저는 이걸 연구를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한 건 아니고요. 계속 그 반복된 연구를 통해서 좀 더 쉬운 방법을 계속 연구를 했고요. 그 결과로서 알아낸 것이 식들입니다. 이렇게 족저근막이 이렇게 좀 문제가 있었을 때 걷지를 못해 통증이 심하잖아요. 마비 이렇게 쭉 누릅니다. 여기 저는 심장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수지침 같은 거 한의학 같은 심장 관련해서 꼭 2, 3분 가량 눌러주고 이제 몇 번 하면 이게 족저근막 이게 그냥 해결되더라고요. 위경련 일어났을 때도 쓰고요. 심장 질환이라 심장이 답답하고 이럴 때도 좀 쓰고 소화 안 될 때도 쓰고 그다음에 영양시대염 때 영양시대염이 한 10몇 년이 있었는데 없어요. 지금도 가끔가다 생기면 신물이 이쪽까지 넘어오면 가끔가다 생기고 누릅니다. 네, 2, 3분 몇 번만 누르면 되던데 놀랍죠. 영양시대염이 그렇죠. 소화의 정체 상태에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몸을 이완시켜주고 그것을 소화를 이완시켜주면 부분이 정체가 해결되므로 영양시대염이 되더라고요. 네. 수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밥 먹고 택시운전사들이 좁은데 의자에 딱 앉아있으면 수축이 되죠. 그래서 몸의 움직임을 딱 압박을 상태를 주면 이렇게 영양시스템이 잘 생깁니다. 밥 먹고 나서 이렇게 출렁출렁 뛰는 이런 운동을 해서 음식물이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자극을 주면 영양시스템이 생깁니다. 기름기 있는 음식들, 닭튀김이라든지 커피라든지 같이 먹으면 술도 그렇겠죠. 네, 그렇게 되면 영양시스템이 잘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걸로 해결되더라고요. 희한하시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죠. 수지침, 고려 수지침이라든지 한의학고 침술이 효과가 있는 것 같으나 지금은 저는 그게 아파서 처음에 침술 연구했는데 아파가지고 지금은 안 하고 내 나름대로 그냥 이런 방법을 이렇게 누른다 이렇게 별 이상한 방법을 다 해봤습니다. 여기도 툭툭 이렇게 TV에 나와서 뭐 이렇게 툭툭툭 들었는데 근데 별다른 효과가 없고 제가 그냥 나름대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허리가 좀 운동할 때 빠진다든지 그다음에 골반이 빠졌을 때 좌우회근이 하면 무릎이 아플 때가 있어. 안쪽 무릎 이렇게 뜨끔뜨끔할 때가 있다. 그다음에 이렇게 아파요. 허리가 아프면 못 걸어요. 저도 그런 걸 좀 다 경험을 해서 스스로 치료 방법을 제가 도수 치료를 완성했습니다. 시간은 좀 걸렸는데 어쨌든 완성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움직임이 있으면 그걸 또 개발해서 할 겁니다. 제가 운동하다 보니까 아프니까 스스로 치료를 해야만 해서 그래서 결국엔 해결했습니다. 감각신경 뿌리는 신체 각부에서 난 감각 정보, 통증, 온도, 진동, 사지 위치를 뇌에 전달합니다. 말총, 척수는 석주를 따라 4분의 3지점에서 끝납니다. 신경다발은 이후까지 연장되고 이 신경다발은 말꼬리를 닮았다 서 말총이라고 합니다. 이 말총은 다리와의 사이에 신경 충격, 운동 및 감각신경 충격을 전달합니다. 척수도 뇌처럼 회색질과 백색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척수 중심부는 회색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면의 날개 부분은 운동신경세포가 포함되어 있고 근육의 뇌와 척수에서 나온 명령을 근육에 전달하여 움직임을 자극합니다. 골격근이라든지 모든 움직임을 자극합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척추가 부러져 버리면 못 움직입니다. 나비 날개 뒤쪽 이런 감각신경세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비 날개 뒤쪽에는 감각신경, 앞쪽에는 운동신경, 뒤쪽에는 감각신경 이렇게 생각. 신체의 다른 부위의 정보를 촉수를 통해서 뇌에 센서가 달려 있는 그 뒷부분엔 센서, 앞쪽에는 운동신경 이렇게 되겠네. 뭐 이렇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 병원 자료입니다.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자료인데 이게 지금 이 부분은 도수 치료 부분, 그래서 그 척수와 신경 근육 질환을 이렇게 보통 이런 데서 병원에서 하는데 선천 척수 질환, 척수 공동증, 척수염, 다발 경화증. 이게 저는 이게 다발 경화증 이런 거 바이러스부터 의심을 하거든요. 중증 근무력증 이것도 바이러스 의심합니다. 그래서 말초 신경병, 이것이 말초 신경병에는 바이러스성이 있고 뭐 당뇨병성이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혈액이 끈끈해서 고지혈도 아마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럴 때 말초신경이 감각이 혈류가 이제 끈끈하고 그러다 보니까 부분에 이렇게 생긴다고 알고 있습니다. 말초신경병, 신경병, 통증, 근육병, 근육축, 축삭경화증 이런 것들도 바이러스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바이러스가 꽤 이런 부분, 신경 부분의 마비나 운동 장애를 이렇게 뭐 다치지 않는 이상 이렇게 됩니다. 몸의 자세가 잘못돼 가지고 신경이 틀어졌을 때도 약간 움직임에 문제가 생기게 되죠. 어쩐 후행장애도 생기게 되고요. 움직임에 문제가 생깁니다. 척추 가운데 이렇게 관을 통해서 신경이 있어. 그 부분 이제 눌리게나 이게 잘못되게 타격을 받게 되면 잘 움직임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사지마비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벽 같은 데는 뭐 이렇게 산에서 오다 떨어지면은 그 부분이 못 움직여갖고, 그래서 그거를 환자를 무리하게 이렇게 이송하다가 사지마비도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인체의 질병은 상당히 종류가 많기 때문에 신경근병증이라고 척수에서 갈라져 나온 감격신경이나 운동신경 뿌리에서 발생하는 신경계 손상인데 관련된 신체계는 팔다리, 경추, 요추가 되겠습니다. 관련 증상은 무감각증, 근육통. 그래서 이 부분 신경근병증은 척수에서 갈라져 나온 감격신경이나 운동신경 뿌리에서 발생하는 신경계 손상입니다. 이렇게 방사통이 되고 나오고 해당 근육의 위축과 건반사 소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목이나 허리에서부터 신경근병증의 대표적인 시작해서 팔이나 다리 끝까지 뻗치는 통증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목 디스크 의심합니다. 네. 신경근병증의 대표적인 목이나 허리에서 시작해가지고 팔이나 다리, 목이 좀 뻣뻣했을 때 아마 그런 것으로 보이는 거죠. 뻗치는 통증은 대체 해당하는 신경 분절을 따라 추간판 질환에 의해서 발생할 때 디스크, 경추 및 흉추의 추간판 탈출이 척수신경을 직접 압박하는 경우가 있는데 허리 엉치, 요추, 천추, 추간판 탈출줄은 척수신경의 끝부분을 압박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간판 탈출 외에 다양한 질환이 신경근병증을 일으켰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보통 목이 뻣뻣했을 때 그런 증상이 잘 나타나더라고요. 허리 부분도 이상이 있을 수 있고요. 목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몸이 상체가 뻣뻣할 때도 있어요. 그때 이제 이런 지장이 생기는 것 같은데. 척추관 협착증을 초래한 압박성 신경근병증.
척추관을 이렇게 좁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여기서 신경근병증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잘 안 움직여지는 거죠. 잘 안 움직여. 다발성 신경근병증으로는 진드기 물리면서 발생하는 라인병, 대상포진, 결핵, 대상포진도 그 에르페스 종류 하나로서 이게 일종의 마비를 일으키기 때문에 다발성 신경근병증을 일으키는 것은 진드기로 인해서 바이러스로 인한 라인병, 그다음에 대상포진 이것도 자위 바이러스, 결핵은 결핵균에 의해서 생깁니다. 이런 거에서 다발성이라는 것이 여러 군데에서 이런 것이 움직임이 근육의 움직임에 제한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뻣뻣하거나 근육의 움직임에 제한됩니다. 여기도 헤르페스 바이러스는 벨마비 생기면 여기도 뻣뻣해집니다. 그런 것처럼 신경이 약간 굳어지는, 신경이 뻣뻣해지거나 지나치게 수축이 되거나 이런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신경이 이완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 증상으로서는 신경을 위축시켜서 수축시켜서 방아쇠 증후군 이런 것들도 이게 그렇게 할 수 있고, 신경이 이완돼 가지고 근무력증을 일으킬 수 있다. 전 개인적인 견해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경을 바이러스 작용에는 보면은 갑상선을 이렇게 호르몬을 많이 나오게 하거나 적게 나오게 하거나. 그래서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그걸 반박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제가 본 입장에서는 그냥 적절하게 조절해서 몸이 정확하게 호르몬을 그 양을 정해야 되는데 너무 과다하게 되거나 과소하게 되거나 이런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벽혈구 감소증, 벽혈구 증가증 이런 것처럼. 그래서 그런 증상을 해서 저는 그냥 바이러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다른 의견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개인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개인적인 입장을 좀 개인적인 말을 좀 연구를 얘기해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렇게 어떤 진통제, 찜질, 견인추로, 국소력, 주사추로 이런 것, 2-3주 이상, 2-3주나 4주 이상 심한 통증이 계속되는 자꾸 재발하면 운동마비와 배뇨작용 같은 신경계 진흥과 또렷한 신경과 관련 신경에 눌렸든지 어떤 바이러스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든지 이건 수술 조치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바이러스 약 제 입장에서는 먹고 도수치료로 그냥 간단하게 치료합니다. 저도 못 움직일 때가 있거든요. 골반이 빠진다든지 골반이 이렇게 틀어진다든지 이런 거, 그 다음에 허리가 빠진다든지 어깨가 빠진다든지 다양한 증상을 겪기 때문에 운동하다 보면 이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나름 도수치료로서 이거를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아니면은 그렇죠. 사고가 아니면은 바이러스 아니면 잘못된 자세, 잘못된 운동으로 인해서 생기고 좌우의 균형이 무너졌을 때 이 부분이 한쪽 부분은 강하게 수축이 되고 당겨진다는 거죠. 한쪽 부분은 벨마비가 그러잖아요. 벨마비가 한쪽으로 딱 당기면 턱 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구안화사처럼. 그것처럼 오른쪽 왼쪽에 제 입장으로서는 제가 도수치료를 연구한 결과로 오른쪽 왼쪽이 균형이 있는데 한쪽으로만 우리 오른손잡이를 많이 사용하거나 예를 들면 직업군과 관련해서 사용하다 보면 그쪽이 당겨지겠죠, 근육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척추나 요추 부분 그리고 골반 같은 것이 이상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깨가 좀 잘 안 움직여진다든지 이런 현상이 좌우의 균형, 바이러스로 인해서 생길 수 있고요. 좌우의 균형, 그다음에 혈액순환 장애, 온도가 낮은 것, 그다음에 차가운 음식을 많이 먹는, 그래서 몸을 냉각시켜 주는 것, 이런 것들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저는 개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척추신경 손상 증상이 이제 뭐냐면은 그 혈압과 맥박과 체온, 호흡수까지 모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저혈압으로 간다는 거죠. 몸이 활발하게 못 움직이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마비된 사람이 활발하게 움직이겠습니까? 완전히 마비되기 전에 이렇게 몸이 그렇죠. 혈류 장애가 생기거나 운동신경 장애가 생기면
이렇게 저혈압의 특징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교감신경 마비 및 척추 쇼크로 인해 저혈압이 발생한다. 교감신경이 마비되니까 부교감신경이 상대적으로 확인돼서 섬액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도 서로 상대적인 경과 균형적인 관계가 있는데 한쪽이 마비되거나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나머지 쪽이 강화되어서 저는 이게 근무력증도 여기서 이렇게 물론 자세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자세가 떨어져 갖고 신경이 눌려서 그럴 수도 있는데 바이러스하고도 연관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중추신경계인 척수에 손상을 생기면 척수가 지배한 하지 및 상지, 하체와 상체 운동, 이런 부분들이 이상이 생기게 되고 감각과 자율신경 기능, 심지어 이렇게 내장기관들 이런 것들도 영향을 받는다라고 의미합니다. 척수에는 보통 대뇌에서 나머지 몸으로 신호를 전달하는데 뇌에서 이렇게 다 이렇게 연결해서 척추로 가서 이렇게 하는데 몸의 운동과 관련이 있고 감각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목 부분에는 7개의 척추와 8개의 척수신경으로 구성되어 있다. 흉부는 등 부분 12개의 척추와 12개의 척수신경으로 구성. 요추부 허리 부분엔 5개의 척추와 척수신경으로 이루어져 있다. 천골 꼬리뼈 부분은 성인이 되기 전에 9개의 척추가 2개의 분리된 골조적으로 연결돼 6개의 척수신경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몸의 자세가 잘못되거나 그러면 여기서 몸의 장기도 또한 그렇죠. 신경이 눌려 가지고나 몸에 잘못된 자손에 의해서 장기적으로 계속했을 때 그 부분에 몸의 장기가 약해지고 장기 부전이 아주 미세하게 나타날 수도 있는 본인은 잘 모르죠. 원인을 꾸부정한 자세로 인해서 소화가 잘 안 되든지 택시 운전사, 버스 운전사 뭐 그런 것처럼 우리 내장기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향을 줄 수 없다?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허리가 나가게 되면 다리를 못 걷잖아요. 쩔뚝쩔뚝거리거나 골반이 틀어지거나 경추가 아프면 운의 움직임이 제한되든지 몸의 움직임이 제한되면 내장은 안 그러겠습니까? 내장기관도 다 마찬가지인 거죠. 그것이 이제 바이러스 인해서 마비가 됐든지 움직임이 제한이 됐든지 잘못된 자세로 인해서 움직임이 이렇게 안에 있는 디스크가 그러니까 안에 있는 신경이 손상이 되거나 영향을 받아서 몸이 잘 안 움직여지는데 또 어쨌든 잘 안 움직여진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나머지 연결된 그 부분에 대한 통제가 잘 안 되니까 신경이 원활하게 뛰어야 돼. 이렇게 원활하게 작용을 해야지 내장 기관이라든지 몸의 기관이 제대로 내 명령을 따라서 딱딱딱딱 움직일 텐데 그 부분이 이제 지장이 생기는 거죠. 40세 이전에는 외상에 의한 척수 손상이 많고 40세 이후에는 질병에 의한 척수 손상이 많다고 합니다. 자동차 사고가 45%로 가장 많고 낙상, 총기 사고, 흉기 사고, 스포츠 손상 45세 이하 이후는 낙상이 가장 흔한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 흉추 내에 있는 흉수나 요추 내에 있는 요수가 손상되면 하지마비가 발생합니다. 하지마비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될 수 있고 이렇게 몸의 자세나 사고로 인해서 손상이 되면 여기서 목의 척추 경추 내에 있는 경수가 흉수, 요수, 경수네요. 손상되면 사지마비가 발생합니다. 목의 척추인 경추 내에 있는 경수가 손상되면 그래서 이 부분 사지마비가 발생합니다. 흉추, 요추 부분이 이게 손상이 되면 하지마비, 목이 손상이 되면 사지마비 이렇게 되겠습니다. 경수 손상인 경우에는 맥박과 혈압, 맥박, 체온, 호흡수가 모두 떨어집니다. 그냥 마비가 되니까 뭐 제대로 안 움직여지는 거죠. 혈압, 맥박, 저혈압이 발생합니다. 교감신경 마비, 척추 쇼크, 저혈압 발생. 맥박이 이제 이렇게 섬액으로 40회 이하로 1분에 40회 이하로 떨어지면 심장 마비가 일어나. 매우 심한 호흡곤란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몸에서 약간 어느 정도는 자기 도수치료 같은 거 알아서 몸을 교정하면 저는 이렇게 운동을 하니까 교정을 다 합니다. 매우 쉽게 합니다. 제 나름대로 개발한 방법이 있고 무슨 다른 한방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하고
양방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쉽습니다. 운동을 해서 자꾸 허리도 빠지고 어깨도 빠지고 팔꿈치도 아프고 손목도 삐고 발목도 삐고 무릎이 아프고 항상 이런 현상이 항상 있습니다. 목도 뻣뻣하고 목이 뻣뻣해서 이렇게 잘 안 움직여진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다 해결합니다. 네. 그래서 엉터리가 아니고 관련된 그렇게 알아낼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계속 업그레이드 시켰기 때문에 경추 또는 상위 흉추 골절로 인해서 척수 손상인 경우는 호흡이 약하고 가래도 뱉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호흡곤란이 운동장애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목 부분을 제일 조심해야 되겠는데 목 부분에 이게 지금 문제가 생기게 부러지거나 해서 압박하면 여기서 몸의 움직임이 제한되어서 심하면 사지마비인데 몸에 이렇게 상당히 많은 지장이 생기네요. 혈압, 맥박, 체온, 호흡수 모두 떨어진다. 체온도 떨어진다. 체온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여기 목이 뻣뻣해지면 목의 혈류가 여기서부터 지장이 생기겠죠. 지장이 생기고 어떤 고혈압이 생긴다든지 뭐 그렇게 현상도 일어나고요. 좀 심하면 이제 전체적으로 기능을 완전히 좀 곤란하게 될 좀 이렇게 되면 저혈압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여기 목이 뻣뻣하면 고혈압 생기는데 변뇨 기능 완전 마비일 때는 변뇨 기능까지도 안 됩니다. 호흡이 약하고 가래도 뱉어내서 호흡곤란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척수가 이렇게 손상이 됐을 때는 이렇게 하지마비나 상체마비 또는 전신마비가 생길 수 있다. 또는 우리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어떤 내장기관이라든지 연결되어 있는 부위에 있어서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혈압, 맥박, 체온, 호흡수가 모두 떨어집니다. 체온이 심장도 영향이 있겠죠. 심장도 영향이 있고 체온도 혈압도 문제가 생기게 되고 호흡이 약하고 가래도 뱉어낼 수 없다. 호흡이 안 되니까 뭐 몸 전체가 이상이 돼서 몸을 도수 치료로서 조절하는 건 매우 중요한 치료이고 저는 그래서 되게 쉽게 치료합니다. 오랜 세월을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전에는 좀 약간 좀 복잡했는데 지금은 단순하게 치료합니다. 그냥 이렇게 노하우가 늘어나니까 쉽게 되더라고요. 계속 연구했습니다. 척추 손상 후 사지마비, 하지마비가 생길 수 있다. 그 다음에 이런 사지마비나 상부 흉추를 다치면 호흡 기능에 장애가 생긴다. 호흡 기능에는 근육이 동반돼서 움직여줘야 되는데 근육이 잘 안 움직여진다는 거죠. 뻣뻣하거나 잘 안 움직여. 그래서 이제 호흡 장애가 생기는 뭐 이렇게 합니다. 어떤 척수 손상이 생기면 신경에서 방광에 의한 잔뇨가 증가합니다. 방광도 힘이 없으면 잘 안 나옵니다. 네.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잔뇨가 증가. 변뇨 근압 증가로 인한 방광, 호혈, 역류의 요로계 감염과 상부혈액의 이상, 저쪽 신경인성 장애에 의해서 심한 변비가 생겨서 많이 불편해집니다. 심한 변비가 생깁니다. 변비 설사 반복되는 것은 바이러스 증상인데 그러니까 변비 설사 그러면 이게 간과 관련이 있구나 이렇게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뭐 이렇게 신경인성 장애에 의해서 방광 및 장애 이상이 생긴다. 변뇨 장애가 생기거나 어떤 변비 같은 게 생겨서 여러 가지 뭐 저혈압이 척수 손상으로 인해서 갑자기 일어서는 혈압이 떨어진다. 심하면 의식이 소실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척수 손상으로 인해서 이런 것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합니다. 꼭 그런 것만 아닐 수도 있어요. 혈관이 막혀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혈액의 속도가 일어나면 이게 머리 쪽으로 이렇게 산소가 이렇게 혈혈과 빨리 움직여가지고 산소가 돼야 되는데 이게 덜 혈류의 속도가 늦기 때문에 여기서 산소 부족 상태가 일시적으로 생겨요. 이게 허혈이라 그러네. 이게 혈액이 좀 부족한 상태가 뇌에 생기게 되면 거기서 기립성 저혈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몸을 일어났다가 단계별로 일어났다 이렇게 저도 이제 그걸 합니다. 근데 이게요
바이러스하고도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이걸 경험했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런 증상이 없어요. 제가 만든 약을 이제 먹고 바이러스 문제를 해결하니까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전에는 내가 고혈압도 생기고 얼굴도 뻣뻣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일어날 때 이렇게 딱 쇼크 이렇게 뇌가 산소가 없는 것 같은 이게 핑 도는 증상도 있었는데 살이 쪄가지고 그런가 싶은데 바이러스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심한 운동을 해도 별다른 이렇게 뭐 이렇게 기립성 저혈압이라 이런 것도 없고 체중은 더 늘었어요. 체중은 늘었는데 이런 관련된 고혈압이나 저혈압이 없는 것을 보면 기립성 저혈압 없는 것은 바이러스 관련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약을 복용을 하니까 별다른 뭐 아픈 데가 없어요. 지금은 우리는 바이러스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연구를 해야 되고 제가 바이러스를 초기에 영상에서 바이러스부터 다룬 데는 이 바이러스가 많은 인체 질병과 급성적이고 만성적인 생명을 위협하는 또 장기 부전 이런 것들과 장기 기능이 떨어지는 이런 것과 관련이 돼 있어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바이러스를 제가 다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심부정맥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혈전증이 생기게 됩니다. 이에서 보면 척수 손상했을 때 이것도 그렇죠. 잠깐 잘 안 움직여지니까 이제 잘 안 움직여지니까 저혈압으로 떨어지게 되고 찌꺼기가 많이 생기고 혈전이 생기거나 심장도 이렇게 혈액이 정상적으로 돌아야 되는데 이게 쥐어짤 수 있는 힘도 신경 전달에 의해서 뇌에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안 되니까 신경이 약해지면 그리고 심장도 약해질 수밖에 없고 신경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면 신호가 뇌로부터 그것도 이렇게 신호 전달이 문제가 있어서 불규칙적이 되겠죠. 그래서 심부정맥이 생긴다. 그다음에 혈전도 잘 생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세만 좀 교체하거나 자세를 교정하거나 바이러스 약을 드시거나 혈관 막힌 걸 뚫어주거나 이런 치료를 하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열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폐렴, 골수염, 욕창에 감염 뭐 저거저쩌. 이게 보면 그 골화 조직의 산소 전달이 이제 척수 손상대가 1일에서 4개월 정도 산소 전달이 부족해지고 결체 조직, 연부 조직에 미세한 손상이 생겨 비정상적인 골화 현상이 나타난다. 골화가 생긴 부분에 피부가 눌려서 욕창이 발생한 신경이나 혈관이 눌린 현상이 나타나는지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통증 손상된 척수신경 이하 부위에서 찌르는 듯한 느낌, 저리고 쑤시는 느낌, 화끈거리가 타오르는 느낌, 차가운 느낌, 조이는 이렇게 비정상적인 느낌이 나면 이게 신경 손상이 있구나. 그것이 바이러스라는 마비 증세거나 몸의 자세가 잘못됐거나 사고로 다쳤거나 그런 거겠죠. 그래서 신경이 눌리거나 어떤지 마비가 되거나 압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걸 자세 교정하면 그런 현상이 없어지더라고요. 아프더라고요. 찌르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저리고 쑤시는 느낌, 화끈거리가 타오르는 차가운 느낌, 쪼이는 느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그런 것을 욕창 같은 것도 마비가 있으면 이렇게 욕창도 욕창 같은 거는 그냥 환자의 등을 이렇게 1차적으로 이렇게 그 선풍기 같은 걸로 시원하게 해주고 여기서 살균 그렇죠. 습기가 이제 차 있잖아요. 그러면 그 등을 환자가 좀 드라이기로 이렇게 여러 차례 해서 여러 차례 이것을 말려주면 살균하는 이 조치가 없으면 거기에 세균 번식이 생깁니다. 2차적인 염증이 방지되고 일단은 선풍기를 통해서 습기를 수시로 날린다. 그것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므로 환자가 이제 그 드라이기를 뜨고 한다면 그 락사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병원에서는 그걸 못하겠지만 나중에 제가 제품화로 나올지는 못해요. 산업화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개인적으로 연구한 결과를 쓰시든지 마시는 건 알아서요. 저는 이제 그런 입장이라면 락스하고 제가 나쁜 입장이라면 락스하고 과산화수소, 베이킹소다 70, 20, 10 이렇게 프로테이즈는 그렇죠. 완전히 내가 저울에 쳐갖고 하는 건 아니니까 좀 틀려도 나는 69인데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68인데 틀리네. 그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 어이가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70, 락스가 70, 과산화수소 20, 배액경소다 10을 해서 그런데도 살균으로 해주고 그것을 살균해주니까 훨씬 낫죠. 욕창 증사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환자가 이렇게 잘 뒤집지는 못하잖아요. 몸을 뒤집지도 못하니까 시원하게 그거 선풍기로 이렇게 선풍기로 습기를 닦아주고 날리고 먼저 수건으로 닦아주고 그래서 말리고 드라이기로 가열하면 좋은데 환자가 뜨겁다고 생각할 때 그때 이것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 입장에서는 이제 향후 이렇게 제제품이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산업화가 돼가지고 나오면 그런 치료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저도 그냥 이거는 수시로 피부병 같은 데도 사용하거나 몸이 간절할 때도 특정 뭐 원인을 모를 때 드라이기로 가열하고 이거 발라주기 때문에 좋더라고요. 네. 그 타박상 입을 때도 아주 짱짱. 어쨌든 제가 연구한 거니까요. 식품과 뭐 어떤 그 약초 관련해서 특허를 출원 10개 했습니다. 이런 거 다 관련해서도. 그래서 다양한 연구를 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척수장애가 마비 또는 방광 및 장 기능 제해, 요실금 같은 거 이런 것들 변실 이런 것들도 생겼습니다. 부상을 당했다. 어떤 바이러스 감염을 당했다. 혈액 공급이 차단되고 혈관이 막혔다. 골절된 뼈나 종양의 압박, 뭐 암 같은 이런 것들이 발생해 눌리니까 암 같은 것에서 신경이 눌리니까 근육이 약화되거나 마비돼. 내 근육이 약화되면 저는 1차적으로 바이러스 생각하거든요. 특별히 다치지 않거나 운동에서 지장이 생기지 않았다면 근육 약화는 그냥 바이러스 몸에 힘이 떨어져 바이러스 생각 바이러스 약 먹습니다. 그냥 돌아오더라고요. 힘이 없다는 것이 떨어졌던 것이 근육 약화되거나 마비되고 감각이 비정상적이거나 상실된다. 감각도 안 되는 거죠. 감각 이상, 방광 및 장의 기능을 제한한다. 어려움을 겪는다. 척수는 뇌와 신체 나머지 부분 간에 서로 신호 통로, 서로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주요 경로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뇌가 신체 조직을 다스리지 못하거나 다스리는데 지장을 겪거나 서로 간에 연락이 끊어지니까 원활하지 않거나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딱 간단하게 생각하면 바이러스 아니면 그렇죠. 몸의 자세로 인한 어떤 형태로 이런 압박으로 인해서 신경이 눌린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면 되고 또 혹시 혈관이 막혀가지고 그쪽 부분에 혈류가 원활히 흐르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혈관 막힌 거 뚫어주고 몸의 온도를 차갑게 하면 굳어집니까? 아니면 이완됩니까? 굳어지죠. 그래서 몸에 그쪽 부분에 보통 저는 그냥 드라이기를 통해서도 이렇게 몸이 뻣뻣할 때 개인적인 경험에 드라이기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해갖고 몸의 온도를 높여가지고 그거를 유연하게 만들어줘서 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척추를 따라서 그냥 한번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딱 풀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방법도 사용합니다. 그 방법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도 쓰고 있어요. 좋더라고요. 해결만 되면 되지 뭐. 열을 가해서 그 부분에 이완을 시켜주는 그런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척수가 압박이 될 때는 뭐 이렇게 추간팔 파열 탈출로 인해서 어떤 고름 주머니나 아니면 종양, 그다음에 이런 것들, 척추, 경부 척추증, 뼈로 인한 이렇게 잘못된 골절로 생기거나 뭐 그다음에 뭐 이 HIV 감염됐을 때도 다발성 경화증 이런 거 배독 등이 있었을 때도 이렇게 척수 장애가 손상이 되고 방사선 요법을 했을 때 척수 또한 손상시킬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뭐 이렇게 근이 이제 쇠약해진다. 그러면 근 감각이 이상하거나 근 무력증은 저는 일자 바이러스 생각하고 있습니다. 몸의 도수치를 통해 몸의 교정
교정 부분을 생각합니다. 그다음 혈류, 몸을 갖다가 혈류를 뜯어준다든지 몸의 온도를 좀 높여줘서 이완시키는 동작을 통해서 이렇게 해결을 합니다. 근쇠약 증세, 감각 상실. 그래서 팔이나 다리 위치를 감지하는 능력, 진동 감지, 온도, 경미한 감촉, 통증 이게 잘하는. 방광 제어 기능을 상실한다. 장 제어 기능을 상실한다. 방광과 장의 이상을 발기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온몸의 자세가 잘못 쓸 때, 허리 아플 때, 남자는 허리라는 허리 아플 때 이게 잘 안 되죠. 땀 흘림을 감소, 마비. 땀 흘림이 잘 안 생겨요. 원활하게 안 움직여지니까 원활하게 움직여지면 땀 분비도 운동 많이 하면 그 땀 분비가 시작하는데 안 움직이면 땀 분비가 안 생기죠. 이런 것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쇠약이나 마비가 갑자기 발생하면 근육도 긴장을 잃으면서 잘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근육이 뻣뻣해지는 방아쇠 증후군에서 뻣뻣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뻣뻣해지거나 이완이 잘 안 되거나 둘 중에 하나 쪽으로 딱 가버리는 것 같은데 몸이 이렇게 근육에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강직성 하반선 불안전 마음의 유전성 경추 강직 그래서 마비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재활 훈련을 통해서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다음 동영상에서 또 다루겠습니다.